안녕하세요. 영교시 부모역 김성곤 교수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는 이른바 명문대를 진학한 학생도 많지만 반대로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아이도 있고요.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한 아이도 상당수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라도 본인의 꿈과 목표를 갖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된다면 좋겠지만 일부 아이들은 학교를 떠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라 불리며 사회와 고립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든 학교 내 학생들이든 제일 상담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바로 무기력에 빠진 아이들과의 상담입니다.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 학교에서 잠만 자는 아이, 과제 안 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아이, 이렇게 무기력에서 오는 아이들의 행동에는 개인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나 저와 같이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죠. 얼마 전에 학습 상담 과정에서 학습에 관련된 심리 검사를 하는데요. 검사지와 OMR 카드를 받자마자 5분도 안 돼서요. 한 줄로 쭉 긋고 다 했다고 한 학생이 있었어요. 검사지를 제대로 읽었냐고 물으니까 자신이 아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네가 하는 공부 생활 습관이나 태도에 대해서 너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해도요.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옆에 계시는 엄마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무척이나 당황하실 것도 같은데 아주 평정심을 유지하면서요. 한마디 하십니다. 얘는요 원래 저래요. 얘는 원래 저래요 라는 이 한마디가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미 엄마는요 아이의 무기력함을 원래 그런 거라고 단정한 건 아닐까요? 아이의 무기력함에 가족들도 포기라는 단어를 써가며 아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갈수록 늘어나는 무기력한 아이들에 대한 주제로 수업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무기력을 어른들은 천성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얘기들 하죠. 그리고 쟤는 원래 저래 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무기력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이지 무기력이 원인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부모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기력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이죠. 의치, 한약수, 메디컬 대학을 가야 진정한 탑티어라고 생각하는 요즘 세상에서 탑티어가 아닌 대다수의 아이들은 세상이 주는 애착과 사랑, 보상이 없다고 느낍니다. 어쩌면 아이들 스스로가 세상을 버린 건지도 모르죠. 학교에서 인정받는 1등은 오직 한 명입니다. 둘이 될 수 없죠. 뭘 해도 자꾸 반복되는 실패와 너무 일찍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스스로 최선을 다했지만 가질 수 없는 세상에 일찍부터 아이들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 옆에 친구보다 더 잘해야 하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런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고 안 될 것이 뻔하니까 계속해서 도전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요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유아 초등까지만 해도 무기력할 틈이 없습니다. 이때만 해도 부모의 말을 잘 듣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도 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 보이죠. 그래서 초등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의대는 못 가도 최소한 스카이는 다 가는 줄 알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나 주변 사람들한테 잔뜩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쭉 잘해주면 좋은데 사실 성적이 떨어지고 학습을 아예 거부하는 학생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무기력이 언제쯤 가장 많이 나오냐면 사춘기를 맞는 중학교 때부터예요. 이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때부터 공부와 모든 학습 활동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이 남들에 비해서 우월하지 못하다는데 깊은 상처를 입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이런 기대를 심어준 부모나 학교 선생님을 오히려요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양가적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기 싫다, 안 한다,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뭐 이런 식으로 허세를 부리면서도 속으로는 그것에 관해 무척이나 걱정을 하는 거죠. 인스타나 유튜브에 익숙한 아이들은 이미 SNS를 통해 그 직업이 좋다, 안 좋다를 따지고요. 속으로는 내가 저걸 할 능력이 될까를 사실은 고민하죠. 그래서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면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너무 지루해 하면서요.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러니 고3이 되었어도 어차피 못 가는 스카이 공부해서 뭐해? 그냥 대충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되지. 뭐 이러는 거죠. 그 심한 경쟁에서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되라는 학습된 무기력을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단이든 경쟁은 필연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모든 아이들이 태권도를 한다고 모두 태권도 국가대표가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은 모든 아이들을 국가대표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릴 때는 이것저것 경험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조금의 끼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흥미 수준인지 재능인지를 잘 봐야 한다는 거죠. 부모들은 어떨 때는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아이 공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70년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학원 뺑뺑이 돌리고 과외시키고 하면 다 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수성가한 가정에선 더 그렇죠. 그 대치동에 가면요,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이분들이 자녀도 자신처럼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에 대단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자수성가한 부모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더 힘든 게, 이 분들은 아니 이렇게 공부만 하는데도 성적이 왜 저런 거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당황하거나 크게 실망하는 겁니다. 그 학교나 사회에서는 언제나 비교와 경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항상 1등이 나오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교를 하되 그리고 경쟁을 하되 자신에 대한 비교와 경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남과 비교되는 건 보이는 부분이지 사실은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내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본다면 그것을 반나절로 줄여보고요. 학교에서 잠만 잤다면 어떤 수업에서는 깨어나서요, 수업을 들어보고 하는 게 모두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가능한 거잖아요. 결국 싸워야 할 대상은 남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나와 현재 나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미래의 내 모습과 비교하는 것은 괜찮은데 남들과 비교하는 일은 절대로 내 행동의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무기력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대화하라고 하면서 무슨 대화법을 알려줘요. 근데 그 대화법을 보면 전부 어른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쓴 글들이에요. 그게 무슨 대화법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알려준 대로 대화하면 정말 아이가 갑자기 바뀝니까? 그 전에 부모들이 할 게 있어요. 우선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 다른 아이 말고요. 바로 내 아이예요.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무슨 대화를 하고 관계 형성이 되겠어요. 현재 40대 중후반 이상의 부모들은 사실 자신의 마음을 챙기며 살지 못했습니다. 교수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를 이제 좀 알 것 같거든요. 힘들게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귀찮아도요 못한다, 안 한다라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 새끼지만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예전 세대들은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일이 중요했고요. 무엇보다 성과를 내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고 이제 좀 나를 챙겨야지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들이 예전에 뭐 했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오직 지금이 중요하고요. 나를 공감해주고 나에게 마음을 얼마나 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부모 세대가 결과에 중점을 두었다면 요즘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보여지는 모습이 멋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책을 한 번이라도 봐야 하는데 화장하는 딸아이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부모가 자기 세대의 경험과 입장만 고집하면 자녀와의 싸움은 계속 될 것이고요. 이 싸움은 결국 자녀의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해야 자녀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녀를 국가대표로 만들려는 부모의 무의식 속에는 부모 자신의 학력이나 지위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학력이나 지위가 높은 부모는 남들의 시선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그들의 갖고 있는 것, 작은 것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잘한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기력함은 현대인들이 평생 동안 안고 가는 만성 질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교육제도와 각종 이슈들이 언제나 큰 화제가 되죠. 중학교부터 시작되는 입시 경쟁은 고작 13살 아이들이 치러야 하는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중학교를 가서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대한민국 가정의 최대 관심사가입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가족들이 오붓하게 식사하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말도 불사하고 학원 가서 보충 수업 받고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거의 밤 12시를 넘기니까요. 그 집안에 고3이라도 한 명 있으면 그 집은 모든 스케줄이 수험생 위주로 되어 있거나 모든 가족 행사에 불참해도 다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도 공부 걱정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이런 교육제도에서 사실상 가족은 이미 해체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사춘기 아이들이 방하고 공부든 친구로든 친구 관계에서 힘들어도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들 사교육비 결제하느라 열심히 일해야 하고요. 아이는 말은 못하고 꾸역꾸역 학교, 학원 다녀야 하고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바로 성장하려면 집안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자녀를 위한 정신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또는 주변 누군가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가족 구성원조차 서로의 책임과 역할을 하느라 이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지나가죠. 아이들과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뭘 해야 할지 몰라 물어보고 싶은데도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또 성인이 되면 다시 경쟁과 비교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갈수록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무기력에 빠지는데요. 원인과 대책은 뭘까요?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드린다면 원인은요, 나를 지켜주는 마음의 공동체인 가족이 없다는 것과 대책은요, 지금이라도 붕괴된 가족 공동체를 우리 가정부터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도 운동도요, 마음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 마음이 아픈데 너만 힘들어? 라고만 하실 거예요. 지금 무기력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 자녀에게 뭘 그렇게 힘들어해? 빨리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라는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자녀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공감해주는 그 말, 그래 힘들지 고생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교시 부모예요 김성권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